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8월에 각각 새 지도체제를 구축한 여야가 오늘은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부터 월요일이 이제 1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기국회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죠. 뭐 법안 처리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처리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 여야가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갖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정기 국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그 선출안을 놓고서 어제 야당 그 추천 몫인데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좀 흐르는 상태고 야당에서는 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 정기국회 초반부터 좀 순탄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예.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일 안 하고 보이콧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인권위원회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보호하자 이런 입장을 낸 적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인권위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인권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2명이 전부 다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걸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을 했어요. 한 사람은 또 정광훈 목사의 또 변호인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완전히 동조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인권위에 들어가서 인권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그것도 국민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그걸 문제 있다고 보기보다는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인권위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부결된다고 생각해요. 예. 또 하나 이게 무슨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예를 들면 자율투표였나요? 네, 자율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비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당론으로 정하거나 당에서 어떤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헌법기관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국민의 민의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보이콧을 한다? 대체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인권위원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겸허하게 그걸 수용을 해야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정쟁을 삼고 또 이걸 가지고 보이콧하겠다 그러고 저는 만약에 국내에 보이콧하면 민주당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아무리 보이콧해봐야 본인들만 손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질타만 받을 거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인권위 문제로 지금 국회가 네.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특히 예산국회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될 국회인데 시작하기 전에 인권위원 문제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특히 야당이 이거에 대해 상당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추천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이런 추천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야당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올리면 네. 여야가 협의 정세를 받들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그 상임위원을 네. 그 민주당이 자율투표라는 명목으로서 부결시켰다. 네. 이런 것은 협치가 깨졌다고 보는 거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장동영 대표 체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상당히 강성 최고위원들이 등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집권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야당한테 그래도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안건을 던져주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예. 이 상임위원을 가지고 해서 국민의힘 추천한 것을 예.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다. 참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것은 더욱더 여당이 네. 그래 뭐 어떤 문제가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같이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라도 지금 뭐 좀 대화의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귀국하자마자 오늘 수석 우상호 수석에게 이제 그 야당과의 만남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재차 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방미 중에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난을 전달하면서 이때 한번 또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수용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만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저는 장동혁 대표도 만날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본인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것이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좋든 싫든 국민의힘도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뽑힌 사람이니 그 대표에 대해 존중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뭐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야당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만남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협치잖아요. 뭐 여당의 대표는 약간 좀 만나는 걸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을 만나서 의사도 전달하고 또 국정 운영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도 하면 그 수용될지 안 될지는 뭐 대통령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회동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재거나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거의 세 번째 같아요. 장동혁 대표 이후에는 뭐 처음이긴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만남에 이제 응할까요?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연 만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다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협치가 이미 실종이 됐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은 싸우고 정부는 아우르고 이런 쌍끌이 전략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지난 대표 당시에 만든 입법이 거의 다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협상하고 말로만 협치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단일 대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당대표가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지금 쌓여 있고 임시 봉합적으로 지금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제 대변인 그리고 최고위원 그리고 당직 임명 이런 수순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잘못 만나서 성과가 없이 끝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모든 걸 다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 같은 것을. 그래서 들러리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내부에서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 성과가 없으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잘 해보자 했을 때는 민주당의 싸우는 전략과 그리고 정부의 아우르는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대표라고 인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 하나 또 좀 주목되는 부분이 여야 대표끼리의 대치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신임 대표 선출을 두고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또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상태인데 두 사람들의 뭐 강대강, 갑론을 박,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그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대화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데 뭘 어떻게 끌어내리겠다는지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지금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는가. 뭐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건전한 야당이 돼서 비판적 입장에서 여당이 제대로 하는지 잘 하겠다든지 뭐 대통령을 잘 견제하겠다. 이건 뭐 이해가 되잖아요. 뭘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기는. 저는 정말 저런 말을 그 대표 되자마자 저런 말을 하는 게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왜 정청래 그럼 대표가 극우세력만 남았다고 얘기하느냐. 아니 우리가 다 봤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은 사람은 전한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일 많이 조명받았잖아요. 극우적 성향을 보이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지금 당선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과 장동혁 후보는 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극우세력에 기반해서 그래서 당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측과도 연대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장동혁 후보는 계속 전한길 씨나 극우 세력과 함께하면서 그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강성이다 하더라도 여야는 만나서 늘 대화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물론 협치라고 하는 게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 자체를 안 한다거나 뭐 악수를 안 한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나서 악수도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협치할 때는 협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뭔가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국민들도 일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겠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다 주도해서 하고 이러면 국회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커질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이 선택해서 뽑아준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고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협치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기왕에 대통령이 이제 초청한 그 지도부 회동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응하면서 만나는 형태도 좋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악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청래 대표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서 이제 그런 공약도 하고 얘기도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온 건데 이번에 뭐 그 허안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축하난도 보내고 이랬으니까 저는 이제는 조금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도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마련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 다 참석한다면 저는 웃으면서 악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또 국민이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 원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물론 각각의 정치적인 지형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패권 정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편가르기 그리고 패거리 정치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불쾌지수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떤 본인의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어떤 패권 헤게모니 그리고 당내의 어떤 입지, 정치적 입지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극우라는 것이 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다 하는 것이 정당 정치고 민주적인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우라는 개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엮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다만 그러면 국민의힘도 좌파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선동이라든가 선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 정치에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쉽게 지금 강경투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3년하고 과거에 투쟁이라든가 그런 걸 장애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거고. 예.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이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실천력과 행동을 바탕으로 장외 정치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장외 정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텐데 장동혁 대표도 이런 강경 원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그리고 당대표가 앞장서서 싸우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받을 것 같은데, 만약 기존의 어떤 보수정당의 대표들처럼 말로만 하고 예. 의회에서 머무른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효과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내부 단속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부 단속이 내부는 어떻게 될 것 중요한데 같습니까? 뭐 예. 근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어떤 한동훈 상황입니까? 예, 뭐 단계 게시판 얘기도 나오고 예. 한동훈계와 일단은 지금까지는 각이 서 있고 예. 그리고 친윤하고 그리고 비윤이 또 당내에서는 역학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임 장동혁 당대표가 탕평 정책, 인사 탕평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것을 선보일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전히 당내 비주류는 한동훈 대표 계입니다. 예. 친한계이기 때문에 친한계는 탈당하지 않을 겁니다. 당내에 남아서 꾸준히 예.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대표 취임 전에는 나가라 그렇게 했지만 대표 되고 나서는 다 포용해서 하나로 가겠다 예. 이렇게 하지만 지금 따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당내 통합을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것은 오롯이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좀 향후 향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9월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물꼬를 트고 후속 법안 처리를 이제 하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흐름 같은데, 일단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네. 검찰을 이제 폐지하고 이제 공수처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사권을 이제 중수청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아니면 법무부에 둘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수청을 가급적 법무부에 뒀으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 다수 의견은 행안부로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제 거대한 권력, 잘못된 권력 사용, 정치 검찰 이런 문제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좀 분리하자는 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 원칙에는 양측 다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거 자체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법무부에 놨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예전의 검찰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주장은. 그러니까 검찰과 유착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에는 어쨌든 검찰 출신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죠. 공소청은 그렇죠. 그렇죠. 네, 공소청은 네. 법무부 산하에 있죠. 근데 그리고 중수청을 어디에 둘 중수청도 거냐? 거기다 둘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면 공소청은 사실은 수사를 안 하고 예. 수사 끝나고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소를 유지하는 거니까요. 예. 그건 문제가 없는데, 수사에 검찰이 계속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법무부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의 완전한 단절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은 행안부가 그러면 너무 많은 그 수사 권력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수청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권력의 견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원래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타락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근데 한 곳에 너무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뭐 갈등처럼 불거졌지만 저는 논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은 논의
단기 단계니까 예. 9월 말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엇박자로 보이는 것들은 곧 조정이 되지 않을 거렇게 용어를 뭐 놔두는 뭐 그런 안은 어떤 겁니까? 용어요? 예. 공소장을 뭐 검찰청으로 검찰청. 예.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정성호 글쎄요. 법무부 예. 장관은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서 일하는 걸 조절해서 수사 기능을 빼내면 예, 예. 이름을 지키는 게 상관없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직 헌법엔 검찰청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요. 아하. 헌법을 개헌하지 않으면 예.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검찰청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장 교수님은 요 지금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과유불급, 예. 서두르면 안 된다. 상당히 중요한 저는 그런 핵심 워딩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라는 것은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편향되지 않고 그리고 불편부당하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수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향유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네.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검찰의 지금 검찰권이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건 그 집단적인 이익이 검찰 이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의 군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뚝딱 네. 해서 몇 개월 만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연성은 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공수처이나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그리고 검찰의 뭐 수사권, 기소권 이것을 예.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해산하는, 해체하는 예. 그런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저는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복지라든가 예. 검찰 개혁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예.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정기국회 초반에 이게 이제 처리되는 법안이어서 향후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